민쌤의 한판 과학.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칠판에 끝내는 과학 민쌤의 한판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뉴턴의 운동법칙에 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알아놓으셔도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챕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턴의 운동법칙인데 그냥 간단하게 뉴턴's law 해서 이렇게 한번 적어보고요. 첫 번째 법칙이 뭐냐면 관성의 법칙이죠. 여러분들 관성의 법칙인데 관성이라는 게 뭔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관성은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성질이 관성입니다. 근데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 해서 이제 고전역학의 대표자인 뉴턴이 그 당시에 나와 있던 여러 가지 이 법칙들을 총 정리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관성의 법칙은 처음에 얘기한 거는 사실상은 갈릴레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고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구렁이 있을 때, 구렁이죠, 구렁. 자, 여기 있을 때 이 물체를 놓게 되면은 사고 실험이란 얘기는 이 실험을 이제 머릿속으로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공기에 저항도 없고, 그 다음에 뭐죠? 마찰도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요 놈이 쭉 내려와서 처음의 위치까지 올라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조금 더 길이가 길어져도 마찬가지 처음 위치. 그 다음에 조금 더 길어져도 또 처음 위치에 올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물체가 이런 길을 가게 되면 어떻게 갈까요? 그럼 여기에서는 이 물체가 이 부위에 내려왔을 때 가지는 속력을 가지고 그대로 어떻게 유지를 하게 될 거죠. 그러니까 요때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성질을 관성, 그리고 여기에 관계된 법칙을 우리는 관성의 법칙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관성의 법칙 정리해드리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외부에서 작용되는 뭐죠? 네, 힘이 없거나, 그러니까 요런 놈들이 없거나 혹은 작용하더라도 시그마 F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R자 힘입니다. 합력이 0이 됐을 경우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물체는 어떻습니까? 현재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관성의 법칙이다.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잘 좀 알아놓으시고 정리해 두시면 좋은데요. 요거를 예를 두 가지로 들어드리면요. 정지한 상태를 유지하는 이 정지관성이 있는가 하면요. 두 번째, 운동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운동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자, 정지관성인 경우에는 가장 많은 경우가 바로 요런 경우인데요. 물체를, 추를 위에 매달았고요. 아래쪽으로 힘을 줘서 당긴다라고 했을 때 천천히 당길 경우는 A와 B 중에서 어느 게 끊어지고 실이, 그 다음에 갑자기 당길 때는 어디가 끊어질 거냐, 이런 것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천천히 당기면, 쭉 당기면 힘과 추의 무게가 가해져서 A라는 놈이 또 끊어질 거고, 그 다음에 갑자기 탁 당기면은요, 이 추가 정지하려고 하는 그런 관성이 생겨서 탁 해서 끊어지면 밑에 게 딱 끊어져요. 요렇게.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정지관성의 대표적인 예로 드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관성인 경우는 이렇게 이제 버스가 달려가면서 브레이크를 잡는 경우로 예를 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브레이크를 끼익 잡으면 안쪽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앞쪽으로 날아가겠죠. 왜냐하면 현재 시속 100이라 예를 들어 시속 100으로 달린다, 그걸 유지한다. 근데 브레이크 잡았다, 차를 멈추는데 나는 그대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경우. 이거 외에도 뭐 예를 들 수 있는 건 많은데 이렇게 해서 정리를 끝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가속도의 법칙이다라고 이제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가속도의 법칙하고 1, 2 법칙을 연결시키면 굉장히 어떻게 해요? 중요하고 많은 문제들이 나와요. 그건 별도의 영상으로 따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가속도의 법칙을 일단 여러분들 정의를 내리시려면 요 두 가지 그림을 하나 보고 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질량 M이라는 물체가 있고 뒤에 F라는 힘을 줘서 속도 변화 A, 가속도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F라는 힘을 줬을 때 속도 변화가 A가 생긴다라고 보면은요. 자, 변수가 있을 때 우리가 이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왼쪽 그림에서는요, 질량 M이라는 놈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나서
F를 바꿨을 때 A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과학하는 사람들은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M을 일정하게 한다? 아, 너는 움직이지 마. 그러니까 통제를 시키겠다. 통제 변인이고, 그 다음에 F를 내가 바꿨어요. 그러니까 얘를 EF로 바꿨더니 속도 변화가 어떻게 생길까? 여기 조작 변인, 거기에 따른 결과 종속 변이는 얘는 EA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실험을 통해서 그 결과를 얻어내면은 A라는 놈과 F라는 놈은 어떤 관계? 비례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요 F라는 놈을 일정하게 유지를 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F를 뭐라고요? 통제 변인으로 두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 질량을 바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건 충분히 유추가 됩니다. 질량이 커졌을 때 힘은 같은데 질량이 커지면 그만큼 속도 변화는 적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F를 통제 변인을 했을 때 M을 바꿨더니, 그러니까 조작 변인을 질량으로 했더니 종속 변인은 요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해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고, 요거를 이제 그래프로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프로. 그래서 요렇게. 그럼 요 놈도 마찬가지. 그래프를 요렇게 한번 그려보면, 얘는 이제 A고 얘가 F가 될 거고, A고 M입니다. 그러면 비례하는 형태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게 기울기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왜 이렇게 기울기가 다르나요?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선을 딱 그어보면 힘이 같을 때 속도 변화가 크려면 질량은 작아야 되는 경우죠. 그래서 얘는 M. 그 다음에 질량이 커지면 그만큼 속도 변화는 작아지겠죠. EM. 기울기는 의미하는 게 요런 형태가 비례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건 아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해서 3입니다. 요런 형태 그래프가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 여기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반비례죠. 그래서 반비례니까 A와 요놈은 요런 식으로, M은 요렇게 나타난다 라는 거. 근데 쌤, 요 왜 기울기가 다르나요? 이렇게 보시면 그것도 당황하지 마시고 선을 그었을 때 요번에는 같은 질량으로 얘기를 했을 때 여기 요렇게 나타나는 건 힘이 얘는 F가 들어갔구나.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얘는 얼마? 네, 2F겠구나. 그 다음 요 놈은 얼마? 3F겠구나. 해서 그래프 형태는 비례, 반비례는 같은데 기울기가 다르다는 것은 또 다른 요인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고, 자, 요 놈을 이제 요거 두 개를 같이 한꺼번에 써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A, B의 뭐죠? 우측을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N분의 F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자, 요 놈을 어떻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곱하고 비례 상수를 1로 넣고 정리를 하시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아놔야 되는 식이 시그마 F 이퀄 MA다 해서 정말 중요한 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F는 MA다. 요걸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할 거니까요. 요거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 요거 다음 강의에서, 다음 촬영할 때, 이 해당하는 문제 유형들을 다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것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일단 오늘은 운동 법칙을 정리를 먼저 해드릴 테니까요. 자, 세 번째,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자,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작용, 반작용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놈을 우리가 F1이라고 했을 때 반작용은 F2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두 힘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 식을 정리할 때 나타낸 걸 보시면은 첫 번째는 힘이 없죠. 두 번째는 힘이 있어요. 세 번째는 힘은 자연계에서 쌍으로 존재하는데 원과 투 사이에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를 나타낸 겁니다. 관점이. 그래서 1, 2, 3 이렇게 되는데 요건 여러분들 그림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해가 훨씬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요게 뭐냐면 지금 여기 벽이 이렇게 있고요. 어떤 사람이 여기 있는데 벽을 꽝 이렇게 쳤습니다. 여기. 그러면 이렇게 했고요. 자, 여기서 벽을 치는 힘을 우리는 F1이라고 하는데 얘가 아파요. 아픈 이유는 이렇게 힘이 작용하기 때문인데 이 힘을 F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크기는 같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떤 게 있느냐면 이 물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얘가
이 물체를 이쪽으로 F1으로 당겨요. 그런데 여기에도 어떤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물체를 이쪽으로 F2라고 당깁니다. 근데 요 F1과 2가 어때요? 같으면 얘는 물체는 안 움직이겠죠. 자, 이랬을 때 왼쪽과 오른쪽 그림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왼쪽과 오른쪽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거 같은 경우입니까, 여러분들? 딱 보니까 느낌이 오죠? 아, 왼쪽과 오른쪽은 뭔가 이상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그럼 다른 요인을 지금부터 찾아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데, 왼쪽 편에 보니까, 요때 두 힘의 크기는 어떻냐? 여기도 두 힘의 크기는 어떻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두 힘의 방향은 어떻냐? 여기도 두 힘의 방향은 어떻냐? 라고 봤더니, 크기는 어땠죠? 왼쪽, 원투 여기 같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도 같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방향은 어떻습니까? 라고 봤더니, 얘 왼쪽, 오른쪽이니까 얘 방향은 어떻다? 반대잖아요. 얘도 방향이 반대네요. 이상한데요? 이거 두 개를 봤더니 똑같은데 뭔가 다르다면서요. 그러면 분명히 다른 무언가가 존재를 해야 되겠죠. 그 다른 무언가가 뭘까요? 라고 봤더니 얘는 사람이 벽에 주는, 그리고 벽이 사람인데 주는 했더니 가만히 보니까 얘는 뭐죠? 두 물체더라 이 말입니다. 두 물체. 그리고 요걸 봤더니 뭐죠? 요걸 봤더니 요 한 물체에 작용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요 경우는 액션 앤 리액션이기 때문에 작용 반작용이라 해서 내가 너, 너가 나 이렇게 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뭐죠? 한 물체에서 작용되는 걸 나타내니까 작용점이 얘는 두 개, 얘는 작용점이 하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쪽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요? 작용 반작용이다. 그리고 이쪽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거냐 하면 두 힘의 평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이 왼쪽의 경우는 작용점이 건너편에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힘을 합성을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얘는 힘의 합성이 가능하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다시 합니다. 얘는 합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힘의 합성이죠. 합성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얘는 힘을 합성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알짜 힘의 개념이 나오게 되니까 그거 여러분들 중요하게 차이를 봐놓으시고, 그 다음에 요 놈은 여러분들 여기에다 하나만 더 예를 좀 들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 보시면 지구상에 있는 요거 있죠. 요거 책에 보면 그림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놈은 지구고, 지구 위에 책상이고요. 책상 위에 뭐가 있죠? 이렇게 해서 책이 얹어져 있습니다. 자, 요럴 때 작용되는 힘, 여러 가지가 힘이 있는데요. 힘은 그냥 몇 가지? 네 개만 그릴게요. 여기 바닥까지 이제 하이타면 다른 쪽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여기서는 네 가지만 보시면 가장 기본적인 거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 지구가 책을 당긴다 했으니까 작용점이 책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F1이라고 적을게요. 그러니까 F1은 지구가 뭐죠? 지구가 책을 당기는 힘입니다. 그래서 F1. 그럼 작용점이 어디 있냐 하면 책에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F2라는 힘을 보시게 되면은 책이 지구를 당기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작용점이 지구에 있어야 되죠. 지구.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가면 요 두 힘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 요렇게 되니까 원투는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구가 여기 왔죠. 그 다음에 책이라는 놈이 여기 왔죠. 그러니까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너, 너가 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어와 목적어가 바뀐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작용, 반작용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F3라는 놈을 보시게 되면은 F3는 뭐냐면 책이 책상을 누르는 힘입니다. 그래서 책이 책상을 누르는 힘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책이 책상을 누르는 힘이라면은 여기서
책상을 눌러야 되죠. 그러니까 작용점이 어디에 있냐면 책상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요. 그러니까 이게 F3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F4라는 힘은 또 뭐냐 하면요. 책상이 책을 떠받치는 힘입니다. 자, 떠받치는 힘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책상이 책을 그렸으니까 책에다가 있고 떠받치는 힘이니까 위쪽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F4가 되겠죠. 그러면은 F1과 F2는 아까 여기 작반으로 얘기가 됐는데 그럼 F3, 4는 뭐가 될까요? 봤더니 역시 크기 갖고 방향 반대인데요. 요 주어와 목적어 보니까 책이 책을 이렇게 하고 책상이 이렇게 해서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어 있네요. 그럼 요랬을 때 요 둘 사이 관계는 뭐다? 예, 우리도 요걸 작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건데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놈이 1, 2끼리 작반, 3, 4끼리 작반이면 지금 이 조건을 만족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만족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찾아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요걸 만족하는 놈이 여기 있을까요? 크기 갖고 방향 반대인데 한물체? 네, 있습니다. 책을 있죠. 그리고 원포 보니까 어때요? 원포 보니까. 원하고 포. 그러니까 요 놈이잖아요. 그죠? 아래쪽, 위쪽이니까 크기 갖고 방향 반대. 그래서 이 원과 포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하면 바로 두 힘의 평형. 요 놈으로 해석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작용 반작용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잡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뉴턴의 운동 법칙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 잘 좀 점검해서 자기 걸로 소화를 좀 하시고 한칠판에 끝내는 민쌤의 한판과 오늘은 여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